이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보빈이 이게 안에 보이는 거 보빈이죠. 이게 요 구멍이 뻥뻥뻥뻥 나가지고 수직으로 원통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보빈이 이 정도면 한 4인치 가까이 됩니다. 큽니다. 요 보이죠? 이 더스트캡 뒷모습이죠. 이 더스트캡 뒷모습. 그리고 이게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나가 있죠. 그러나 얇고 튼튼하게 가벼워야 되거든요. 이 무거우면 소리가 무겁게 납니다. 이 가볍게 나려면 이제 짧은 이제 스피커 맥스 값이 적지 않습니까? 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양이 적다 이 말이죠. 자석이 낮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있게 순간 가도 특징을 좀 좋게 하고 좀 힘있고 정밀하게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제 보빈이 작으면 이 에너지가 이렇게 여기서 보빈이 배꼽이 적으면 이 나머지 부분들이 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만큼의 기둥에서 보빈이 움직이니까 스피커의 좌우 흔들림이 적다. 그리고 요 더스트 캡이 보통 배꼽이지 않습니까? 배꼽은 컨지의 역할을 거기에 못 하도록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컨지 역할보다도 이제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 소리의 방사를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배꼽을 이런 것도 있고 볼록하게 것도 있죠. 근데 이건 배꼽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전체가 콘지가 되는 거죠. 평면이니까. 만약에 각이 이렇게 있으면 콘지의 그 넓이가 커서 더 이제 음량을 풍부하게 낼 건데 이거는 평면이니까 음량이 좀 쉽게 콘지의 그 범위가 적으니까 음량이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꼽 자체도 더스트 캡 자체도 콘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 보면 이게 내려갔다가 이 최대한 위로 올라오는 거 최대한 두 가락이 안 되는데 그 값도 이 납작한 스피커에 비해서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맑은 소리 내죠. 가볍지는 않지만은 맑은 느낌의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잘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보컬 유토피아지 않습니까? 유토피아 6WM 생긴 거는 기존 스피커의 어떤 형태와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르죠. 그런데 생각보다 소리가 잘 납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그런 건지 모르니까 이쪽으로 한 번 더 두드릴 때 잘 두드려야 됩니다. 가에 두드리면은 삐뚤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센터에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특별한 잡음은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간혹 잡음을 내죠. 이제 스피커 마이크로폰 가깝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이제 소리를 받습니다. 착 하죠. 착. 가운데 때리는데 그럼 이쪽으로 해서 이쪽 부분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제 힘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기울여서 힘을 줘서 보빈이 틀어진 상태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쪽에서 또 나야 되겠죠. 안 나죠. 예, 제가 때리는 각도가 정확한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는 나죠. 이렇게 나죠. 이쪽을 때리면 납니다. 나죠. 그리고 이쪽은 그러니까 이게 보빈이 이 힘으로 때린다 해서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스피커를 고를 때 중고를 샀을 때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약간 보빈에서 뭔가 간혹 때에 따라서 이제 노이즈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이쪽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쪽에 때렸기 때문에 이제 힘의 균형이 틀어져서 보빈이 요 사이에 그 공간 냉암 한두 장의 그 공간입니다. 테두리 보빈이 왔다 갔다 그 자리에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쪽 때리면 기울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이제 살짝 뺑돌 안 난다. 그러면 이제 상태가 좋다. 이리 보면 되고 요 스피커는 살짝만 때려도 나지 않습니까? 상태가 좀 거시기 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음악을 틀 때는 센터 그대로 움직이니까 잡음이 안 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체크를 살짝 해놔야 되겠죠. 제가 이제 작업하는 과정에 이렇게 하긴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중고 스피커를 샀을 때 중고 스피커가
아니라도 자기가 이제 한 몇 개월 쓰다 보면 그 정도만 해놓고 몇 개월 쓰다가 이제 뭐 업그레이드를 하면 스피커를 떨어냈지 않습니까? 뭐 스피커 상태가 떠나 조금 전에 그렇게 점검하면 된다 이 말이고, 현재 이 정도의 소리는 음을 낼 때 큰 아무 잡음 안 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까 5mm짜리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동하고 쇠하고 그것도 뭐 돈이 비쌉니다. 아무한테나 해줄 수는 없습니다. 본인 차나 뭐 단골들 중에서 요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리 해놔놨고, 본인 차나 뭐 자주 오는 이제 손님들 많이 뭐 소개도 많이 해주는 그런 고마운 손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손님들한테 먼저 시도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같이 이 뭐 재료는 비싸니까 손님 보고 내락하고 작업만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뭐지? 그러고 남도 안 하고 손님한테 서비스하는 거지. 소개해주고 고마움을 느끼게 해주는 손님들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간에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나는 뭐지? 그러면 그거지. 소리의 변화가 어떻게 올 것인가? 소리의 변화가 어떨 것인가? 그 궁금증을 느끼는 거, 답을 찾는 거죠. 그 시간에. 그래봐야 뭐 이런 것도 또 해봄으로 해서 기술이 또 늘까야겠습니까? 요령이. 저도 뭐 처음에 잘했겠습니까? 쇠를 자꾸 다루다 보면 형들 중에서 또 제조업자들이 꽤 있을 겁니다. 또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CNC 쪽 가공하는 쪽, 어떤 사람은 설계자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드릴링 머신 같은 거, 이런 거 선반 뭐 이런 거 뭐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데 만다고 그걸 쉐링이나 아데링을 하노 이럴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뭐 대충 듣는 소리 말고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스피커를 좀 더 비싼 거를 중고등 시중에 넣었다. 그러면 그래도 뭐 100단위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괜찮은데, 그런데 좀 더 비싼 스피커를 넣어본들, 대역별로 계산하면 뭐 예를 들면 뭐 5단계를 나눈다. 서브우퍼, 그 다음에 베이스. 서브우퍼는 한 40Hz 미만의 소리, 45Hz 정도 미만의 소리, 서브우퍼. 베이스는 이제 서브우퍼 윗단의 코스부터 한 뭐 90Hz, 80Hz까지 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미드 베이스, 중저음. 미드 베이스는 이제 90에서 80부터 해가지고 약 한 300Hz까지가 이제 미드 중저음이라고 보고, 그러면 세 번째 분류죠. 그 다음에 이제 300부터 뭐 저 위에 뭐 한 2km나 3km까지 미드 레인지, 미드 중음. 그러면 이제는 이거 구멍을 냈죠. 여기에 이제 멘치. 이게 보면은 이 뒷부분이 길이가 나오면서 까칠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까칠합니다. 이것을 이제 없애야 됩니다. 뒤에를. 그래서 이제 멘치하는 거는 요런 기계, 요런 이제 비트를 가지고 교체해서, 이거는 이제 금방 끝나죠. 이런 거는 굳이 뭐 이제 3인 자기를 끝내고, 이런 거는 뭐 핑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앞면이고, 그다음 뒷면부터 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조금만 하면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정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탭을 낼 겁니다. 탭을 낼 때 여기 그래도 너무 이렇게 까칠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디펜보다는 까칠한 게 없지만은 탭이 잘 안 들어갑니다. 또 빠르게 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디펜보다 더 가볍게 살짝 또 이게 멘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 탭 낼 때 정확하게 잘 들어갑니다.
스피커 프레임부터 먼저 구멍을 내야 되죠. 그러면 5.2mm 요거는 이제 이게 올리는 것보다 그냥 나무를 이렇게 대서 저는 씁니다. 그러면 이거 올리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52mm. 이거는 이빨 빡치게 하는 게 좀 좋고, 왜냐면 눌릴 때 아무리 깍 좋아도 빼갖고 좋으면 안으로 순들이 들어가거든요. 이 눌리는 힘이 되게 좋거든요. 지렛대 힘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금은 스피커 쪽에 뭐 다른 손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스피커에 여기 있어요. 스피커를 거꾸로 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해서 그쪽에는 안 보이겠지만은 제가 이제 되죠. 청소는 금방 하고 청소를 어디 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5mm 볼트를 한번 넣어봐야 되겠죠. 얼마나 생각대로 잘 뽑혔는지 확인해보고. 이게 5mm 볼트가 여기, 네, 맞죠. 이렇게 접시머리가 커야 제대로 와서 안 넣어도 이렇게 꾹 누릴 수 있는 힘이. 이 프레임이 얇으면 또 뭐 6개 정도가 돼야 되겠죠. 6개 정도가. 6개가 돼야 볼트가 그래도 뭐 골고루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뜯는 것보다는 반대편에서 그리고 여기는 살짝 나중에 멘치를 살짝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 뜯어보고 두 번째 그 정도의 넓이의 양입니다. 제일 주의할 거는 거의 곧 여기 바닥에 수평으로 좀 지그시 눌린 상태에서 이게 들썩들썩 위로 올라오면 안 되니까 그거 하고 이제 알루미늄 가루가 나오니까 이 자석 쪽으로 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살살 하나가 됐죠.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이거는 보이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일 수 있도록
거꾸로 안 하고 바로 해서 요 끝에 딱 물리면 되지 않습니까? 큰 가루가 안 오게끔 깔짝깔짝거리면서 거꾸로 하는 게 더 제가 안정적인 작업이 되는데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요 도로방 여기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길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위치에 센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살 푹 누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깔짝깔짝 소리면 이게 부드러워 스크랩이 이제 길게 안 나오고 부드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옆으로 튀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스피커 이게 색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자석에 푹 오르진 않지만은 그래도 뒷거리가 들어가면 잡음 낼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깔짝깔짝거리면서 이 스크랩이 조금씩만 나오게끔 계속 눌려버리면 길게 나옵니다. 멀리 튀거든요. 자기 자리에 들어가죠. 원래 이런 거 할 때 윤활제를 좀 묻히면 이 스크랩이 밖으로 막 안 튀고 이 드릴이 조금 더 저항 없이 들어갑니다. 윤활제를 좀 묻히면. 스피커가 내구성 있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보빈이 이게 안에 보이는 거 보빈이죠. 이게 요 구멍이 뻥뻥뻥뻥 나가지고 수직으로 원통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보빈이 이 정도면 한 4인치 가까이 됩니다. 큽니다. 요 보이죠? 이 더스트캡 뒷모습이죠. 이 더스트캡 뒷모습. 그리고 이게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나가 있죠. 그러나 얇고 튼튼하게 가벼워야 되거든요. 이 무거우면 소리가 무겁게 납니다. 이 가볍게 나려면 이제 짧은 이제 스피커 맥스 값이 적지 않습니까? 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양이 적다 이 말이죠. 자석이 낮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있게 순간 가도 특징을 좀 좋게 하고 좀 힘있고 정밀하게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제 보빈이 작으면 이 에너지가 이렇게 여기서 보빈이 배꼽이 적으면 이 나머지 부분들이 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만큼의 기둥에서 보빈이 움직이니까 스피커의 좌우 흔들림이 적다. 그리고 요거 더스트캡이 보통 배꼽이지 않습니까? 배꼽은 콘지의 역할을 거기에 못 하도록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콘지 역할보다도 이제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 소리의 방사를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배꼽을 여리한 것도 있고 볼록한 것도 있죠. 이건 배꼽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전체가 콘지가 되는 거죠. 평면이니까. 만약에 각이 이렇게 있으면 콘지의 그 넓이가 커서 더 이제 음량을 풍부하게 낼 건데 이거는 평면이니까 음량이 좀 쉽게 콘지의 그 범위가 적으니까 음량이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꼽 자체도 더스트캡 자체도 콘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 보면 이게 내려갔다가 이 최대한 위로 올라오는 거, 최대한 손가락이 안 되는데 그 값도 이 납작한 스피커에 비해서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맑은 소리 내죠. 가볍지는 않지만은 맑은 느낌의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잘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보컬 유토피아지 않습니까? 유토피아 6WM. 생긴 거는 기존 스피커의 어떤 형태와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르죠. 그런데 생각보다 소리가 잘 납니다. 그 중고 스피커를 살 때는 한 가지 보면 여기 보면 리더선이 그쪽 부분에는 좀 반짝반짝거리는데 이 전반적으로 좀 거무스름하지 않습니까? 이 사용량이 이제 좀 된 겁니다. 거무스름하죠. 원래는 요 입구에 보면 반짝반짝한 회색 반짝거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는 선이 이제 새 스피커에 이제 중고라도 사용량이 얼마 안 됐다고 판단할 때 이 리드선 가지고 리드선의 색깔 가지고 이제 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오래된 거는 리드선이 요 빛나는 것 자체도 아예 없고 더 시큼시큼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기 이제 에너지 전달이 리드선이 약간 산화됐기 때문에 와트 수라든가 소리의 선명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새 스피커보다 중고 스피커가 싸니까 뭐 감안해서 듣는 거죠. 근데 그러면 신나거나 뭐 리드선이 살짝이 막 뭐 산화된 것 같은데 유토피아 그 6WM 소리 안 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게 납니다. 나는데 이제 심하면 소리의 선명도가 한 칸 밑에 스피커보다는 좋겠지만은 6WM 그 본연의 소리에 약간 영향을 좀 적게 미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리더스는 뭐 요 반대편에 보면 저 안쪽에는 또 이쪽 펜으로는 거무스름해도 또 이 안쪽 펜에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색깔이 보일란가 모르겠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살아있지 않습니까? 안쪽 펜에는. 근데 이게 이제 장착할 때 이제 습도가 많은 쪽에 장착되거나 먼지가 많거나 수분이 좀 들어온다든가 이런 경우 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사용량에 비해서 빠르게 색깔이 맛이 가겠죠. 근데 요 안쪽에 요 보면 각도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요 안쪽에 그 내부 쪽에 리드선의 색상은 반짝반짝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쓸만하다 이 말이 중고라도. 그러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고 새 것처럼 깨끗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만약에 뭐 약간 녹슬었지 않습니까? 이제 물방울에 자동차 물방 비가 오면 이너 패널 쪽에 물이 타고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제 타고 요 맺혔다가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맺혀 있다가 여기 그냥 녹을 유발시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음색 손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스피커 이게 뭐 구멍 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것도 리드선을 보면 조금은 리드선이 뒤쪽 거보다는 조금 낫죠. 그리고 안쪽도 뒤쪽과 똑같이 반짝반짝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의 지금 뭔가 잡음을 냅니다. 잠깐 이거 다시 원래 스피커 특징이 그런 건지 모르니까 이쪽 걸 한 번 더 두드릴 때 잘 두드려야 됩니다. 가에 두드리면은 삐뚤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센터에 한 두드려 보겠습니다. 특별한 잡음은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간혹 잡음을 내죠. 이제 스피커 마이크로폰 가깝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이제 소리를 받습니다. 착하죠. 저 가운데 때리는데 그럼 이쪽으로 해서 이쪽 부분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제 힘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기울여서 힘을 줘서 보ben이 틀어진 상태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쪽에서 또 나야 되겠죠. 안 나죠. 예, 제가 때리는 각도가 정확한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는 나죠. 이렇게 나죠. 이쪽을 때리면 납니다. 나죠. 그리고 이쪽은. 그러니까 이게 보ben이 이 힘으로 때린다 해서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스피커를 고를 때, 중고를 샀을 때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약간 보빈에서 뭔가 간혹 때에 따라서 이제 노이즈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이쪽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쪽에 때렸기 때문에 이제 힘의 균형이 틀어져서 보빈이 요 사이에 그 공간 냉암 한두 장의 그 공간입니다. 테두리 보빈이 왔다 갔다 그 자리에 이게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쪽 때리면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이제 살짝 뺑돌 안 난다. 그러면 이제 상태가 좋다. 이리 보면 되고 요 스피커는 살짝만 때려도 나지 않습니까? 상태가 좀 거시기 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음악을 틀 때는 센터 그대로 움직이니까 잡음이 안 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체크를 살짝 해놔야 되겠죠. 제가 이제 작업하는 과정에 이렇게 하긴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중고 스피커를 샀을 때 중고 스피커가 아니라도 자기가 이제 한 몇 개월 쓰다 보면 그 정도만 해놓고 몇 개월 쓰다가 이제 뭐 업그레이드를 하면 스피커를 뚫어냈지 않습니까? 뭐 스피커 상태가 떠나 조금 전에 그렇게 점검하면 된다 이 말이고 현재 이 정도의 소리는 음을 낼 때 큰 아무 잡음 안 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동을 동 아데링을 이렇게 이제 요것을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요렇게 뭐 밑에다가 뭘 놨고 이 놨고 이 동그란 거를 우리가 우퍼 만든다 하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 더 포개고 구른 거 들어가면은 빼내면 되고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쪼매난 거 한다 그러면 이제 한 개 더 포개서 하고 그럼 지금은 이제 요거를 할 거지 않습니까?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하든지 요거 당겨가지고 그렇게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52mm니까 4mm를 꼽아야 되죠. 4mm짜리를 꼽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빼내고 5.2mm는 빼내고 이제 5mm 탭을 내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4mm 여기 4mm입니다. 4mm입니다. 4mm를 이빨 꽂고 조금 하기 좋고 좀 내려보겠습니다. 어차피 힘들어서 듣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내리면 너무 많이 내리면 이게 이제 얇은 뭐 7mm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휘어질 수 있습니다. 눌릴 때. 그래서 이제 쭉 바로 못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해서 이제 세게 안 누르면 되니까 충분히 될 겁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스피커라서 오일을 안 씹는데 지금은 이제 오일을 살짝 넣어야 됩니다. 오일을 살짝 넣어서 나중에 에어로 닦으면 되니까 요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살짝 구멍을 어차피 눈에 비니까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합니다. 그럼 훨씬 더 잘 뚫힙니다. 잘 뚫힙니다 이게. 뭐 따블디라도 아쉬운 대로 써도 되고 요거는 이제 뭐 털기름 절삭류 같은 그런 게인데 뭐 초정밀 뭐 태핑 가공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나 사면 됩니다. 탭 낼 때 쓴다. 태핑 그런 기고 이제 요것을 이제 뜯어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먼저 가해 거부터 해봐야 되겠죠. 요리 하면 지금 펀칭 해놨지 않습니까? 여기 내려가면 자기가 당겨갑니다. 살짝 어느 정도. 예, 그럼 맞는 겁니다. 펀칭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저 그랩이 올라가다 떨어지죠. 이렇게. 이게 이제 두께가 5mm가 두껍지 않습니까? 15mm.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드릴이 이제 열이 나겠죠. 그래서 중간에 아까처럼
캐핑률을 하나 더 중간에 쳐주면 더 잘 떠집니다. 근데 드릴이 잘 안 달아먹죠. 이게 정확하게 수직으로 내려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키핑률을 조금 고점에다가 이제 15mm가 유정이 기니까 얘가 조금 보아를 채는 것 같아서 중간에 쳤습니다. 대충 이제 맞춰가지고 탭이 요리하면 우리가 맞춰줄 수 있습니다. 네. 기름을 좀 많이 쳤으니까 조금 빠르게. 지금 한 번 더 누군가 기름을 쳐주면 좋습니다. 근데 또 뭐 시간이 가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합니다. 아까 스피커 할 때는 이제 기름 있는 게 붙어 있으면 안 좋으니까 그 이제 어떻게 얇은 그러니까 이제 그 드릴이 뭐 끝까지 뭐 긴 여정이 아니다 이 말이죠. 드릴이. 그래서 기름을 주춤 못 주고 쭉 내려가지 않습니다. 뒷머리 딱 볶고 드릴을 할 때 이 목장갑은 안 좋습니다. 이게 가깝게 하다가 이 목장갑 같은 경우는 드릴에 말릴 수 있습니다. 손 다치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드릴도 우리가 탁 말릴 수가 있는데 충전 드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거 꼴락하면은 손가락 방아쇠를 놨는 게 아니고 스위치를 꺼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돕니다. 그래서 많이 다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작업할 때는 좀 빨리 할 생각하지 말고 정밀하게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공장에 뭐 가공하는 전문가들도 아니고 뭐 오늘 하루 뭐 할당량을 뭐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끄덕끄덕거리 사서 제가 조금 된 것 같은데 약간 눌리니까 수평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장에 뭐 올 하루 이만큼 내 월급쟁이가 내 이만큼의 월급을 받는데 형님 뭐 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못해. 그럴 때야 뭐 열심히 빨리빨리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공장에 다니는 진짜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혼자서 가공을 하는 공장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일이 밀리고 뭐 언제까지 좀 해달라고 뭐 맡기는 일을 전화 삐리삐리 고사고 이러면 뭐 혼자서 전화하면 돈 버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빨리 하게 되죠. 빠르게 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가공일이라는 것이 뭐 수치를 잘못 보고 도면을 잘못 보고 쎄빠지게 뭐 빨리빨리 해본들 나중에 새로 삭다해야 됩니다. 다 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교하게 임하는 자세가 우리도 그래야 되지만 그 사람들도 그럴 것이고 우리는 더더욱 빨리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음악을 잘 내는 예술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술가 맞고 또 예술가라고 스스로 느끼려면 그만 잘해야 되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내가 그러니까 예술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 우리는 정말 예술가 맞습니다. 음악을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뭐 좀 예술 행위만 예술이 아닙니다. 예술 분야입니다. 우리 분야 자체가 예술 분야. 근데 우리는 음악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악만 잘해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악 귀가 열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가수, 작곡가,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리가 잘 나는가 판단하는 이제 귀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고 시스템이 크면 디자인을 내야 하는, 차에다가 디자인을 내야 되고, 그 디자인이 차하고 잘 어울리는 색상과 모양이 돼야 되고. 이거 튀니까 안경을 쓰고 보안경을. 제가 이제 이 보안경을 한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그 폼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게 일하다 보면 필요합니다. 근데 안경을 안 쓰고 있으면 지금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아다리 됐어. 그러면 안경을 써야 되는데 이러면서 갖고 오야 되고 스톱해야 되니까 일 자체를 갖고 가지러 가려고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안 쓰고 할 수도 있거든요. 딱 집집할 때 그때 다치게 되는 겁니다. 딱 집집할 때 그때 다치게. 전 눈에 뭐 많이 들어가서 우리 제가 다행히 이제 뭐 안과 원장님이 뭐 제가 자주 가니까 잘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농담도 하고 안과에 자주 갑니다. 탁 튀가지고 눈에 탁 들어오고 뭐 이럴 때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안 가죠. 자꾸 그렇게 되니까 이 보안경을 항상 머리 이마 위에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띠를 하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보안경을 이렇게 걸쳐 올렸을 때 잘 안 내려오고 제가 이마가 좀 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이마가 그래 안 늘었습니다. 30대, 40대 때는. 근데 원래 이제 집안에 어르신 분들이 이마가 좀 늘었습니다. 늘었고 이제 가리매 쪽에 뭐 이렇게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시골에 가면 뭐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뭐 위에 이마가 늘고 사람아 쪽에 또 걸빙하고 그렇습니다. 두 개도 떨어야 되죠. 와, 이거 너무 많노? 하나, 둘, 셋, 넷, 다, 8개구나. 그래서 양이 많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리 된다고 보고, 이제 50대 이제 접어들면서 약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헤어스타일이. 3, 40대는 그냥 와이어 브러시. 머리가 뻣뻣해가지고, 와이어 브러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유전적으로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마가 늘으니까 이제 머리를 길어야 될 것 같다. 짧으면 스타일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마가 늘으면 이게 뭐 헤어스타일을 만들기가 참 어중간합니다. 두건을 쓰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두건과 모자는 이렇게 이제 통풍이 잘 안 되니까 두피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카우디 학과를 2006년 7년도에 만들었을 때 그 스커트가 스포츠였습니다. 스포츠. 머리 길하기가 싫어가지고 길하면 안 어울립니다. 이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평소에 이제 기르고 싶은 거 몇 번 기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럼 뭐 덮어가지고 제가 성격이 좀 이렇게 조용하지만은 좀 성격이 좀 와일드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깝깝한게 싫습니다. 지금 자리를 찾아왔죠. 네, 제가 안 맞추니까 얘가 입덕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이제 맞춰주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다가나로 탁 치지 않습니까? 자리.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르다가 덮으니까 콕 잘라버리고 시원하니까 머리 감을 때도 좋고 또 한 몇 년 있다가 또 헤어스타일 안 좋다. 길어보자. 도전하다가 또 안 되고
그래갖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우디학과 만들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제가 너무 이제 일하는 사람처럼 느끼고 막 그랬어요. 또 이게 저 양복 정장도 잘 안 합니다. 거의 잘 안 합니다. office도 잘 안 입고. 어찌 보면 이제 이 생각 자체가 제 옷 입는 것도 좀 자유로운, 너무 의식을 영 안 하는 건 아닌데, 내가 깝깝한 걸 싫어하니까 좀 짧은 걸, 나가 있는데 짧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좀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이제 8군데 다 떨궜죠. 그러면 이제 스피커를 고정할 자리를 이제 떨궈야 됩니다. 스피커를 고정할 자리. 똑같은 이제 5mm를 할 거니까. 근데 이게 아데링을 쇠로 하거나 동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스피커마다 구멍이 다르기 때문에, 위치가 다르고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가게에서 일일이 이렇게 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르방이 없으면 자그마한 그거 이게 드릴링 머신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직으로 내려가고 힘이 좋고 속도가 좋아서 이제 드릴의 수명도 길고 작업량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근데 이거 가게가 진짜 이제 적당한 평수에 차 들어오고 기본적인 공구 났고 딱 자리를 딱 잡아놨는데 이 이제 드릴링 머신 이게 작은 게라도 있으면 그만 가게가 배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릴링 머신이 없으면 그냥 충전 드라이버 거다 하면 되는데 수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누가 봐주고 연습 삼아서 할 때는 저는 이제 계속 하도 많이 하다 보는데 저도 잘 안 맞습니다. 이게 옆에서 봐주면 좀 낫는데, 그래 5mm 두께 정도는 좋게 뺐다가 들기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태핑류 이게 없으면 그냥 더블D를 해도 되고, 또 엔진 오일 보통 보면 가게에 남아있는 통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칠해도 되고 더블D 해도 됩니다. 열이 안 나야 되거든요. 이 마찰을 하고 압력을 가하면서 마찰이 되기 때문에 기계는 무조건 드릴에 열이 납니다. 그 열이 나면 달라붙습니다. 이게 스크랩이 잘 안 나오고 달라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열이 나면 정확하게 잘 수직으로 안 내려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드릴이 몇 번 뜰보면 다 이제 끝이 뭉퉁해갖고 안 뜰비집니다. 너무 회전으로 돌리니까 그것도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너무 빠른 회전은 구멍 낼 때 안 좋고, 적당한 회전에 압력을 잘 가야 됩니다. 그래야 드릴이 오래 갑니다. 이 드릴 날이 오래 간다고. 그러한 모든 이제 조건을 이제 고려해 볼 때 드릴 날도 오래 써야 되고, 수직으로 정확해야 되고, 또 위치도 정확해야 되고, 그래 드릴링 머신이 필요한데, 없을 때는 손으로 하되 수직으로 잘 최대한으로 눌리보면 자기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펀치를 뜯는 거, 펀치는 한 돈만원만 하면 됩니다. 자그만한 거, 큰 거 필요 없고, 공간 차지 안 하니까 하나 큰 거 좋고. 그래가지고 세게 돌리지 말고 좀 천천히 돌리면서 이 아래를 보고 두 손으로 중년 드라이버, 드릴이 꼽히는 중년 드라이버 두 손으로 지금 돌아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면 안 됩니다. 더 빠르면 회전 때문에 열도 나고 태백류도 없는 데다가 또 드릴이 금방 끝이 뭉퉁해집니다. 열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돌리되, 최대한 천천히 돌리되, 최대한입니다. 최대한 천천히 돌리되, 눌리주는 그
힘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드릴이 안 상하고 WD만 칠해도 구멍을 잘 낼 수 있습니다. 5mm 정도는 그냥 장난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5mm 정도짜리를 갖고 하면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5mm짜리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동하고 쇠하고 그것도 뭐 돈이 비쌉니다. 아무한테나 해줄 수는 없습니다. 본인 차나 뭐 단골들 중에서 요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리 해놔놨고 본인 차나 뭐 자주 오는 이제 손님들 많이 뭐 소개도 많이 해주는 그런 고마운 손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손님들한테 먼저 시도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같이 이 뭐 재료는 비싸니까 손님 보고 내락하고 자금만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뭐지? 그러면 남도 안 하고 손님한테 서비스하는 거지. 소개해주고 고마움을 느끼게 해주는 손님들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간에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나는 뭐지? 그러면 그거지. 소리의 변화가 어떻게 올 것인가? 소리의 변화가 어떨 것인가? 그 궁금증을 느끼는 거. 답을 찾는 거죠. 그 시간에. 그래봐야 뭐 이런 것도 또 해봄으로 해서 기술이 또 늘까야겠습니까? 여론이. 저도 뭐 처음에 잘했겠습니까? 쇠를 자꾸 다루다 보면 손님들 중에서 또 제조업자들이 꽤 있을 겁니다. 또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CNC 쪽 가공하는 쪽, 어떤 사람은 설계자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돌링 머신 같은 거, 이런 거 선반 뭐 이런 거 뭐 가공하는 사람. 이제 구멍이 다 났죠. 이게 다 끝난 거 아닙니다. 탭을 내기 전에 또 멘치를 또 해야 됩니다. 시간 많이 걸리죠.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걸 뭐 4개를 해야 된다. 그럼 시간 더 많이 걸리겠죠. 이 표면이 안 좋네. 표면이 안 좋으니까. 여기에 지금 별실이 안 좋아서 제가 그러면 조금 물이 좀 한 장 더 나와가지고 표면을 좀 깨끗하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해부터 하지 않습니까? 여기 해보면 맞나 답이 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래 누리 보면 이제 맞다 이렇게 보면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틀리면 드릴이 휘어집니다. 딱 눌려버리면 휘어질라 하면 이걸 또 당겨서 드릴이 수직이 되게끔 잡아주면 됩니다.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제가 이제 기르게 됐어요. 이게 대 스타일이 이마가 늘으니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른 지가 벌써 뭐 19년도부터인가 기르왔으니까 벌써 6년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이 많습니다. 밤새 이제 명제 돌려줘야 되고 머리 감을 때도 샴푸 같은 거 좋은 거 많이 써야 되고 잘 헹구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스포츠를 했다가 이러니까 이제 습관이 되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아깝다 다시 우리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머리를 기르니까 이제 머리띠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천도 이제 매끌매끌한 거 말고 보송보송한 거로.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이제 제가 이제 헤드램프 여기 보이는 것들 작은 거든 크든 헤드램프 낄 때도 머리띠가 있으니까 잘 이제 그림력도 좋고 또 땀이 나도 땀이 안 흐르고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 이게 보안경을 썼지 않습니까? 이 보안경이 안 쓸 때는 위에 올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머리카락 위에 올리면 머리카락에 뭐 이렇게 물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경 아래 묻어버리면 잘 안 닦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머리띠를 하게 되니까 땀도 안 나서 좋고, 또 밖에서 일할 때 이마가 안 타서 좋고, 그리고 또 이제 헤드램프 켰을 때도 착용감도 좋고, 보안경 낄 때도 괜찮으니까 바닥에 이제 붙여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하려고. 지금 이제 보안경을 다 끼지 않습니까? 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머리띠를 안 했다면, 또 뭐, 머리가 짧은 사람 같은 경우는 모자를 써야 되겠죠. 이게 그 모자가 또 안 쓰면 보안경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군대로 옵니다. 맨살에는, 맨 이마에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기르니까 요즘도 좋더라. 이런 말을 보는 겁니다. 안 맞는 뜻입니다. 빨리 눌리니까 막 튀죠. 네, 빠르게 눌리니까. 세게. (15mm가) 생각보다 깊습니다. 이 가공할 때. 이게 아드링 하나, 이게 뭐 세든지 동이든지 하게 되면 이렇게 구멍 내는 시간이 뭐 약간만 따뜻할 뿐이지, 뜯기 때문에 그 과정은 똑같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일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링값 가공비가 있고, 그러고 이렇게 구멍을 다 내야 돼요, 일일이. 그러니까 이게 돈이 비싸니까 잘 못하는 거죠. 저도 잘 권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죠. 소요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업은 이제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차들한테는 시간을 두고 작업을 하니까 가능한 일이죠. 제 앞으로 가면 튀죠. 안경 안 쓰면 눈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빨리 하려고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쭉 내리니까 속도가 빠르다. 하니까 신가능이 많지 않습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태평유를 한번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뭐 빠르게 하니까 진실이 튀죠. 판에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쉬면서 하니까 이 드릴은 열 받치는 건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태핑률을 안 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안 됩니다. 드릴이 잘 안 닦힙니다. 이쯤에서 이걸 한번 보시고.
빠르게 하는 방법을 좀 하고 있는데 가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빠르게 할 때는 그거 좀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8개 하나 둘셋넷 다 일곱 8개 그리고 이제 안쪽에 그렇게 되죠. 스피커 고정을 손은 이제 빠르게 하면 되겠죠. 빠르게 하면 한 얼마 시간 딱좀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천천히 우리는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공작 가공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일당량이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제가 하는 속도 절대 느린 게 아닙니다. 이 속도가 가공 전문가들이 하는 속도에 비해서 느린 게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보로방도 쪼맨한 긴데 보로방이 이제 드릴링 머신이라고 하죠. 보로방 합니다. 머신이라는 그래서 드릴링 머신인데 이 큰 거는 머신이라고 합니다. 머신. 기름칠을 안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죠. 이게 왜 쭉 계속 보여주느냐. 한두 개만 보여주고 말지. 시간이 이렇게 걸리고 가공에 단계 공수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노련하게 하는 편입니다. 자주 하니까. 노련하게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데링 지금 2개 기본적인 구멍도 지금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멘치해야 되죠. 탭 내야 되죠. 탭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핏으로 이거 나무라는 것은 핏으로 그냥 몇 개, 6개 차에다 그냥 박아보면 되는데 사라 길이를 미리 구멍 내놨고 그럼 이거는 또 차에 가서도 또 탭을 내야 돼요. 차에서도 탭을 내야 돼요. 차에 지금 수플라스틱 이너 패널이 특수 플라스틱입니다. 그 플라스틱하고 지금 에폭시하고 지금 일체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깊은 데는 이만큼 깊습니다. 두꺼운 데가 거기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내놔요. 4mm로 4mm를 구멍 낸 다음에 또 5mm 탭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도 정확하게 이 6군데가 정확하게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쇠나 이게 뭐 알루미늄 아데링 만드는 게 돈을 떠나서 이 공수 단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데 만다고 쉐링이나
동 아데링을 한호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뭐 대충 듣는 소리 말고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스피커를 좀 더 비싼 거를 중고든 세균을 넣었다. 그러면 그래도 뭐 100단위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괜찮은데 그런데 좀 더 비싼 스피커를 넣어본들 대역별로 계산하면 뭐 예를 들면 뭐 5단계를 나눈다. 서브우퍼 그 다음에 베이스. 서브우퍼는 한 40Hz 미만의 소리, 45Hz 정도 미만의 소리 서브우퍼. 베이스는 이제 서브우퍼 윗단의 코스부터 한 뭐 90Hz, 80Hz까지 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미드 베이스, 중저음. 미드 베이스는 이제 90에서 80부터 해가지고 약 한 300Hz까지가 이제 미드 중저음이라고 보고, 그러면 세 번째 정도죠. 그 다음에 이제 300부터 뭐 저 위에 뭐 한 2km나 3km까지 미드 레인지, 미드 중음. 그러면 이제 3.5나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거 기름 한번 닦고 여기다 여기 윗면이죠. 여기 아래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 구멍을 냈죠. 여기에 이제 멘치 이게 보면은 이 뒷부분이 길이가 나오면서 까칠까칠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까칠까칠합니다. 이것을 이제 없애야 됩니다. 뒤에를. 그래서 이제 멘치하는 거는 요런 기계, 요런 이제 비트를 가지고 교체해서, 요거는 이제 금방 끝나죠. 이런 거는 굳이 뭐, 이제 이 3인 자기를 끝내고. 이런 거는 뭐, 핑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앞면이고, 그다음 뒷면부터 멘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조금만 됩니다. 많이 됩니다. 그 정도 많이 하면 됩니다. 이게 있으면 조립할 때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러고 또 가공이랑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제대로 된 가공의 행태가 아니다 라고 이제 느끼시기도 하고, 여기 이제 뒷면막을 먼저 하는 겁니다. 뒷면. 아까 멘치 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펜을 위한, 이제 이게 이제 앞쪽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탭을 낼 겁니다. 탭을 낼 때 여기 그래도 너무 이렇게 까칠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뒷펜은 보다는 까칠한 게 없지만은 탭이 잘 안 들어갑니다. 또 빠르게 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뒷펜보다 더 가볍게
살짝 또 이게 멘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 탭 낼 때 정확하게 잘 들어갑니다. 또 해야 됩니다. 또 멘치할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우리가 쇠 아데링이나 동 아데링을 스피커에 접목하기 위해서 쇠나 동 아데링을 스피커에 볼트로 체결하면 스피커 프레임의 어떤 그 질량이 높아집니다. 스피커 프레임의 질량이 높아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체결되어야 돼요, 스피커랑. 그래서 정확하게 체결하기 위해서는 볼트를 만들어 줘야 된다. 볼트도 3mm가 있고 뭐 4mm가 있고 5mm 지름의 볼트가 있는데, 그래도 질량 아데링 금속 아데링의 질량과 금속 아데링의 질량과 스피커 프레임의 질량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볼트를 좀 최대한 굵은 간다. 그러면 뭐 스피커에도 구멍을 딱 낼 수도 있죠. 그리고 스피커가 이게 좋아지면 스피커 그 테두리 부분이 이 부분에 반 걸칩니다. 그러면 볼트가 돌출 형태의 볼트는 이게 안 맞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제 버이머리 접시 요거는 요 볼트는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